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마침 뉴스를 보니까 아이오닉 6가 공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판매가가 5,500만원인가 그렇고, 그리고 보조금 끼면은 4,500인가요? 그 정도까지 낮아진다고 하는데, 이러한 뉴스를 봤을 때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전기차 시장이 커질 거라는 것 당연하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한번 관련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EV 시장 추이 및 전망을 보시면은 그냥 딱 봐도 쭉쭉쭉 뻗어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한 10년 정도만 지나면은 전기차를 안 타고 다니면은 야, 아직도 전기차 안 타니?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세상이 확실하게 변할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기차 시장은 엄청난 속도로 확대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겠죠. 전기차가 잘 팔린다는 거는 바로 배터리 시장이 커진다는 거와 똑같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그 표와 마찬가지로 쭉쭉쭉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걸 볼 수 있고, SNE 리서치에 따르면은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수요는 2020년 197GW시로 2018년 112GW시에 비해서 약 1.7배나 성장했고, 그리고 향후 연평균 36%나 성장해 2030년에는 무려 4028GW시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하는 시장에 우리가 투자를 안 한다는 것은 정말 바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가 뭔가? 바로 2차전지에 투자를 하라는 건가? 물론 그러한 투자 아이디어는 당연히 옳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오늘은 배터리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같이 커지는 한 섹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 바로 폐배터리 시장이죠. 아마도 여러분들 이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자료를 보시면은 당연하게도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배터리가 정말 많아지고 폐배터리 또한 많아질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모든 거를 그냥 갖다 버리면 너무나 아깝습니다. 최근 들어 원자재 가격 오르는 거 보셨죠? 니켈 가격이 어떻고, 그 다음에 코발트 가격이 어떻고 쭉쭉쭉 올라가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걸 그냥 한번 썼다고 갖다 버리게 되면은 너무나 아깝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가면 갈수록 전기차의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질 거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든지 무한한 자원은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당연하게도 폐배터리 시장이 커질 걸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물론 이 와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이길이 근데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폐배터리가 쏟아질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은 솔직히 밖에 나가도 전기차가 한 10대 중에 한 대도 거의 안 되는 것 같고, 아직까지 전기차 시장이 개화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부터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항상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뉴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매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뉴스가 나오기 전에 매수를 해야겠죠. 그리고 지금 이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직까지 폐배터리가 엄청나게 쏟아지지도 않는 그러한 이제 시작하는 신생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폐배터리 관련 기업이 있다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주식이 향후 우리의 계좌를 책임질 수도 있는 확률이 분명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실제로 2020년부터 전기차 보급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차들이 평균적으로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폐배터리 시장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벌써 22년 하반기고 25년까지는 2년 정도밖에 안 남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말인즉슨 지금부터는 우리가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뭘 하는가? 바로 이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다들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 주에 청약을 시작하는 성일 하이텍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을 우리가 왜 청약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기업이 어떠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정말 깔끔하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시간은 중요하겠죠. 최대한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성일 하이텍이 뭐하는 기업인가? 바로 다음 주에 청약을 시작하는 공모주고요. 그리고 이 기업은 아래 보시다시피 전기차, 휴대폰 및 IT기기, e모빌리티, ESS, 전동 공구, 이 모든 것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맞습니다. 배터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난다면 결국 이 배터리는 폐배터리로 변하게 되는데, 이 폐배터리를 모아서 그거를 재활용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아이템은 진짜 심플하다고 볼 수 있겠죠.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자원을 가공한 다음에 제품을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제품의 수명이 닿으면은 그냥 폐기를 하던 선형 경제, 그러니까 그냥 일직선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만들고 사용하고 폐기하고 이러한 선형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부터는 순환 경제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든 다음에 사용하고 폐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시 재활용해서
또다시 만들고 사용하고 그걸 다시 재활용하고 또다시 만든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리사이클이 가능하다는 것은 엄청난 장점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2차전지 리사이클 동향을 보면은 상용화 기준으로 글로벌 풀리사이클링 업체는 5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업이 바로 당사인 성일하이텍,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유미코아, 중국의 화유코발트, GEM, 마지막으로 중국 CATL의 자회사가 있는데요. 이렇게 5가지밖에 없는 이런 시장에 성일하이텍이 그 중에 하나라는 것은 진짜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국내에서 성일하이텍 말고 다른 기업들도 여기에 뛰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 어떠한 기업이 있냐면은 경북 구미에 소재한 타운 마이닝 컴퍼니가 부분적 사업화에 성공하여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며, 그리고 플러스 포스코 HY 클린 메탈, 에코프로 CNG, 에네르마, 참고로 GS건설 계열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기업 등은 최근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화를 위해 공장 건설 등을 시작을 했지만 아직까지 상업화에 성공하지 못했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기분들이 조금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성일하이텍 벌써 흑자 전환에 성공한 진짜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기분들이 당연히 아시다시피 앞으로 전 세계는 리사이클링 제도화 추진을 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아래 보시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EU도 그렇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 말인즉슨 지금부터 리사이클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이 도대체 어떤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진짜 간단하게 딱 2분 만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성일하이텍은 이렇게 딱 2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사이클링 파크, 그리고 두 번째는 하이드로 센터인데요. 뭔가 영어로 적혀 있어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헷갈리긴 하지만 그런데 한국말로 풀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자, 첫 번째 리사이클링 파크는 배터리 해체 그리고 원료 분쇄 및 파쇄를 한 다음에 분말 형태의 배터리 파우더를 만드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배터리에서 필요한 부분만 딱 뽑아서 믹서기에 넣은 다음에 그냥 갈아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가루만 남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딱 생각해봐도 야, 근데 그렇게 가루 모아놓으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를 것 같은데 이걸 쓸 수 있는 거 맞아? 라는 궁금증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당연히 못 쓰겠죠. 그래서 성일하이텍은 그 가루를 또 하나하나 나누는, 그러니까 배터리 파우더에서 금속을 따로 추출하는 그러한 사업까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심플하게도 열심히 간 다음에 그거를 각 원자재로 하나하나 나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시다시피 이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 성일하이텍은 리사이클링에 필요한 전 공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모든 형태의 스크랩을 재활용할 뿐만 아니라 배터리 셀에 포함된 주요 5대 금속, 코발트, 니켈, 리튬, 망간, 구리, 이 모든 것을 회수할 수 있는 기술과 양산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아직까지는 좀 의심이 되긴 합니다. 야, 이 회사가 해봐야 얼마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자, 아래 보시면은 현재 이 회사는 1공장과 2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코발트, 니켈, 리튬을 뽑는 게 어느 정도 비중이 되는가 봤더니 바로 아이오닉 10만 대가 된다고 합니다. 1년에 아이오닉 10만 대 비중을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야, 이거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3공장이 현재 신설 예정인데 여기서도 이제 잘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30만 대가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1년에 약 40만 대 캐파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아쉬운 부분을 굳이 찾자면은 이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이 기업 성일하이텍은 양극재만 아직까지 특화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양극재는 전지의 전압, 에너지 밀도, 수명, 출력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소재로 배터리셀 가격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말인즉슨 나머지 70%는 버려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기업은 음극은 완전 포기했는가 라고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음극재도 회수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열심히 연구개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래 보시면 양극재에서 황산 코발트, 탄산 리튬, 황산 니켈, 황산 망간, 그리고 구리 이런 것들을 추출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딱 하려고 했는데 한 기리분이 이러한 질문을 주시네요. 아니 길이, 그런데 나중에 2차전지가 다른 걸로 바뀌면 어떡해? 지금 쓰는 2차전지가 아니라 그 전고체인가 뭔가 그런 것도 있더만. 물론 그런 걱정 당연히 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2차전지가 바뀌면은 지금 열심히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닌가 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당연히 개발을 하고 있겠죠. 차세대 2차전지 리사이클링 기술 개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하이니켈인데요. 참고로 오늘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유럽에 있는 BMW가 새로운 배터리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바로 하이니켈 원통형 배터리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삼성 SDI가 맞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맞춰서도 대량 생산이 가능한 단계라고 하며, 또한 LFP와 그리고 전고체 전지 배터리의 리사이클링도 연구 개발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걱정이 어느 정도 불식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성일 하이텍 이미 이러한 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 걸 체크할 수 있고 딱 봐도 쟁쟁한 회사들만 가득가득한 걸 확인할 수 있죠. 다음으로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기름들 깜짝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서울기름은 이 기업을 제일 처음에 공부할 때 오케이 기술력은 인정하겠어, 그런데 아직까지는 적자겠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영업이익을 봤을 때는 2020년까지는 적자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작년에 턴어라운드에 성공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당기순이익도 적자였지만 올해는 당기순이익도 흑자 전환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만큼 벌써부터 괴물같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기업들이 지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야, 이 기업 성장 안 할 수가 없다 라고 장담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길이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회사의 추정을 딱 봤을 때 매출액은 이렇게 쭉쭉쭉 성장하는 걸 체크할 수 있고요. 거의 연평균 50% 성장을 하죠. 또한 영업이익도 크게 성장하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특이점을 하나 보자면 바로 이건 것 같네요. 바로 주주 중 한 명이 삼성물산이라는 거. 삼성물산이 4.8%나 가지고 있다는 거는 충분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구나 라는 생각 당연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 예측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완전 대박 나왔죠. 2269대 1이 나왔습니다. 역대 최고 경쟁률이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때까지 2000대 1이 넘었던 게 아마 4번인가 5번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으뜸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진짜 대박입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기관들이 얼마를 써내려갔나 봤더니 5만원 이상이 대부분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기관들은 매우 좋게 본다는 거겠죠. 하지만 최근 들어 장이 안 좋으니까 의무 확약은 좀 다르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의무 확약도 무려 38%나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2300 내외로 완전 바닥권, 솔직히 바닥인지 아닌지 우리 모르죠. 그런데 바닥이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많이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와중에도 의무 확약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우리가 여기까지만 딱 봐도 이 주식은 포기할 수가 없어 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아스플로, 지하이텍, 디어유 그리고 엘젠솔 이렇게 4가지 기업이 경쟁률 2000대 1을 넘겼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청약을 진행하는 성일 하이텍이 그 모든 기록을 전부 다 갱신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참고로 이때까지 2000대 1이 넘었던 기업들은 전부 다 좋은 결과를 만들었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청약 다음주 월화, 그리고 상장 예정은 28일 목요일, 공모밴드는 47,000원에서 47,500원인데 방금 전에 보시다시피 매우 좋은 결과 나왔기 때문에 공모가는 5만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쟁률은 2269대 1, 의무 확약은 38%로 매우 준수한 걸 확인할 수 있고 균등 청약은 10주 25만원이 필요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상 시총은 5,900원 있고 환매 청구권이 있는데 사실 이 환매 청구권은 완전 쓸모가 없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당연히 공모가 아래로 떨어질 확률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분들 이러한 좋은 데이터가 나왔고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환매 청구권까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걸 안 하면은 우리가 더 이상 공모 청약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당연히 기분들이 하셔야 된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가족 계좌도 가져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옛날 생각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주관사는 3개입니다. KB 대신 삼성. 그런데 삼성은 26,000개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대신과 KB가 15만 주기 때문에 여기 2개로 많이 쏠릴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미리 계좌가 없다면 만들어 놓으시면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몇 주를 받을 수 있는가? 일단 전체 주식은 30만 주가 조금 넘기 때문에 평소처럼이라면 한 1.5개 정도 받겠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번에는 또 역대급이 나와서 아마도 경쟁률이 꽤나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 개를 확신할 수 없는 0.8 이 정도를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기름들 이러한 데이터 한번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하이텍 오랜만에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만드네요. 지금까지 기르셨습니다. 빠이요.